오늘은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학 2단원 여러가지 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힘으로 중력, 탄성력, 마찰력, 부력 이렇게 4가지 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먼저 여기서 이 여러가지 힘이라고 하는 것, 이 힘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힘이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쓸 때가 있고 우리가 이 과학에서 나타내는 힘이라는 게 의미가 조금 다른데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쓰는 말로는 식사를 했더니 힘이 난다 또는 아는 것이 힘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힘이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과학에서의 힘은 우리가 물체의 모양, 방향, 빠르기를 변하게 하는 요인을 우리가 과학에서의 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힘은 말 그대로 물체의 모양, 방향, 빠르기를 변하게 하는 것이고, 이러한 과학에서의 힘을 우리는 뉴턴 N으로 표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힘을, 만류인력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뉴턴이기 때문에 N자를 써서 힘을 나타내줍니다. 우리가 이러한 힘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화살표를 사용해서 나타냅니다. 이 화살표에서도 총 3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 먼저 첫 번째 힘의 작용점, 두 번째 힘의 크기, 세 번째 힘의 방향을 말합니다. 첫 번째 힘의 작용점이라 하면 화살표의 시작점, 즉 이 힘이 시작되는 처음 그 지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 힘의 작용점을 시작으로 힘이 어디로 갈지 우리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힘의 크기입니다. 힘이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정했으니까 얼마만큼 움직일지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조금만 움직일지 많이 움직일지 그렇게 힘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힘의 방향입니다. 이 힘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그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화살표의 꼭지점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힘을 화살표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진짜 중력, 탄성력, 마찰력, 부력까지 이렇게 여러가지 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중력입니다. 중력이란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지구 중심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중력의 방향은 지구의 중심 방향입니다. 그리고 크기는 그 물체의 무게만큼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력이라는 것이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그 크기는 그 물체의 무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중력으로 일어나는 현상에는 많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물체를 떨어뜨리면 바로 바닥으로 떨어지죠.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고드름도 위에서 아래로 얼고 아래쪽으로 얼고, 그 다음에 수돗물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중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이 중력이라는 것이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크기가 물체의 무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부터 무게와 질량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금 말했듯이 무게란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그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그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그 크기를 우리가 무게라고 합니다. 그리고 질량은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을 질량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이 무게를 구하는 방법은 무게와 질량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게를 어떻게 표시하냐 하면 우리는 무게를 우리가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그 중력의 크기를 우리가 무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는 뉴턴, 킬로그램 중, 그램 중을 사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량은 킬로그램과 그램을 사용해서 나타냅니다. 자, 이제 무게와 질량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 측정 도구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무게는 용수철 저울과 그리고 가정용 저울을
가정용 저울을 사용해서 우리가 무게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수철 저울이나 가정용 저울을 보면 용수철 저울이면 거기 아래 물체를 매달면 그 물체의 무게가 어떠한지 중력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가정용 저울도 마찬가지로 그 중력의 크기에 따라서 그 물체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질량은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이기 때문에 서로 비교를 해서 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량을 구할 수 있는 측정 도구는 양팔저울과 윗접시 저울, 이렇게 두 개의 물체를 서로 비교해서 나타내는 저울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은 우리가 계속 말했지만 무게는 그 중력의 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구의 무게의 달에서의 무게는 우리 지구에서 무게의 6분의 1, 약 6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달이 우리 지구의 중력의 6분의 1이기 때문에 무게의 6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는 측정하는 장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중력이 달라지면 그 측정 장소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량은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측정하든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무게와 질량에 서로 관계가 있는데요. 무게는 질량에 비례합니다. 무게는 중력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 질량이 고유한 양이기 때문에 무게가 질량에 서로 비교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탄성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성력이란 물체에 작용하는 힘에서 그 반대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을 우리가 탄성력이라고 합니다. 되돌아오려는 힘을 우리가 탄성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탄성과 탄성체라는 말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탄성이란 우리가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그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려는 성질을 우리가 탄성이라고 합니다. 또 그러한 탄성을 가지고 있는 물체를 탄성체라고 합니다. 그럼 탄성력의 방향과 크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성력의 방향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물체에 가해진 힘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용수철이 있으면 용수철을 이쪽 방향으로 끌어당겼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용수철을 딱 놓는 순간 반대 방향으로 다시 줄어들죠. 즉 탄성력이란 원래의 방향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체를 당기는 힘을 가했다면 반대로 이 당긴 크기만큼 반대로 탄성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당기는 힘이 더 크고 탄성력이 더 작거나 탄성력이 더 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3N만큼 힘을 당겼으면 똑같이 3N만큼 탄성력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탄성력의 크기를 알 수 있고요. 탄성력은 여러 가지에서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볼펜 같은 것을 했을 때 딸깍딸깍 하는 것도 용수철의 사용이라고 할 수 있고, 용수철로 인해서 탄성력의 사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많은 곳에서 탄성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탄성력에는 한계가 있나요? 네, 탄성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탄성력이 늘어나는 것은 이렇게 예를 들어 용수철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물체가 매달려 있다 하면 그 물체에 따라서 물체의 무게에 따라서 이 용수철의 늘어나는 길이가 달라지는데요. 다만 이 용수철의 한계 전까지 물체의 무게에 비례합니다. 만약에 이게 너무 세게 당기면 이 탄성력이 줄기 때문에 탄성력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계가 다다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탄성력이 작용하지 않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마찰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찰력이란 물체가 운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힘을 우리가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찰력은 어떠한 방향으로 작용을 하냐면 어떠한 물체를 우리가 움직이려고 할 때 그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해서 이 물체가 움직이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찰력, 예를 들어 이렇게 수평면에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를 당기려고 하면 당기는 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죠. 그때는
마찰력이 똑같은 힘으로 작용해서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물체와 그 바닥의 접촉면에서 서로 발생하는 힘을 우리가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두 물체의 접촉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네. 다시 한번 마찰력 정의해 주실래요? 그렇게요. 방금 말한 대로. 방향은 물체가 움직이려는 그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크기는 우리가 두 가지 경우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물체가 운동할 때와 물체가 정지할 때인데, 물체가 운동할 때는 당연히 당기는 힘이 더 커졌기 때문에 얘가 당기는 힘이 이겨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정지해 있는 상태는 같아서 마찰력과 당기는 힘이 서로 같아서 어느 쪽으로도 움직이지 않고 같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찰력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물체의 무게이고 다른 하나는 접촉면의 거칠기인데요. 첫 번째, 물체의 무게라고 하면 이렇게 방금처럼 수평면에 나무토막이 하나 있는 이 물체의 마찰력의 크기와 똑같은 나무토막인데 두 개가 쌓여있는 마찰력의 크기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기는 힘을 갖게 하면 여기에서 움직일지 몰라도 두 개 있는 상태에서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체의 무게가 커질수록 마찰력의 크기도 커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접촉면의 거칠기인데요. 이 접촉면의 거칠기에 따라서 마찰력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해보면 사포, 아크릴면, 그 비눗물을 칠한 그 면을 서로 비교했을 때, 그 면에 서로 마찰력을 비교했을 때 사포가 우리가 이렇게 면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각도로 올려봤을 때 사포가 가장 각도가 높이 떨어지지 않았고, 사포 위에 있는 나무 토막이 각도가 가장 높아졌을 때까지 떨어지지 않았고, 비눗물이 묻어있는 이 나무 토막, 비눗물이 묻어있는 이 면 위에 있는 나무 토막이 가장 작은 각도에서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찰력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첫 번째, 물체의 무게와 두 번째, 접촉면의 거칠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접촉면의 넓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접촉면과 마찰력에는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접촉면의 넓이가 아무리 넓다 해도 어쨌든 그 접촉면의 거칠기는 그 모든 면에서 다 같기 때문에 그래서 넓이는 상관이 없고 이 접촉면의 거칠기에만 상관이 있습니다. 이런 마찰력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마찰력을 크게 하는 경우와 마찰력을 작게 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마찰력을 크게 해서 이용하는 경우는 우리가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할 때 등산화 바닥에 있는 체인이나 아니면 우리가 눈 위를 걸을 때, 눈 위를 달릴 때 차 바퀴에 씌우는 그러한 체인 같은 것은 마찰력을 크게 할 때 사용하는 경우이고, 마찰력을 작게 하는 경우에는 수영장에 있는 미끄럼틀이 더 미끄러워지게 하려고 그 물체 운동을 방해하려는 힘을 더 작게 하려고 뿌리는 수영장 미끄럼틀에 뿌리는 물 같은 경우는 마찰력의 크기를 작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력입니다. 부력이란 물체가 액체와 기체에서 물체를 위로 밀어올리는 힘을 우리가 부력이라고 합니다. 이 부력은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는 힘, 위쪽으로 밀어올리는 힘을 부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력의 방향은 방금 말했듯이 아까 우리가 중력의 지구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했으면, 부력은 중력과 반대로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즉 우리 위쪽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물체를 서로 밀어올리는 힘을 부력이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력의 크기는 이 물체가 물이나 기체에서 일어나는데요. 예를 들어 물이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은 같은 것인데 이렇게 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떠 있을 수 있고, 어떤 것은 가라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부력과 중력의 크기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부력과 중력을 사용해서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이것 첫 번째는 열기구입니다. 여기서는 이 부력은 액체와 기체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기체에서도 중력 반대 방향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는 힘을 부력이라 하기 때문에 이 열기구는 우리가 중력보다 부력이 더 크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부력이 중력보다 큰 경우입니다. 근데 두 번째 경우를 보면 이것은 물의 접촉면에 딱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의 힘이 작용해서 아래로 내려가지도 않았고 올라가지도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두 개의 힘, 부력과 중력의 크기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그 같은 위치에 고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우는 물보다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즉 중력이 부력보다 컸다라는 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력이 아래로 지구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더 커서 부력이 작용했긴 했지만 끌어당기는 중력이 더 컸기 때문에 물에 가라앉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력의 크기를 사용해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물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력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요. 부력에도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물체가 물에 얼마만큼 잠겨 있는지, 그 물체가 물에 잠긴 부피에 따라서 부력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두 개의 배가 있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텅 빈 배이고 하나는 가득 화물로 가득 차 있는 배인데요. 당연히 화물로 가득 차 있는 배가 무게가 더 많이 나갑니다. 하지만 결국 그 화물로 가득 차 있는 배가 물에 가라앉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물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무겁기 때문에 화물이 있는 배가 조금 더 무겁기 때문에 살짝 물보다 살짝 잠겨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밑부분이 밑에 이 부피가 조금 잠겨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아무도 잠기지 않은 배는 이렇게 물 위에 떠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부력은 물에 잠겨 있는 부피의 크기가 클수록 부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물에 잠겨있는 부피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부력의 크기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력보다 부력이 더 커서 이 물체에 물에 잠긴 이 부피가 이 부력의 크기를 더 크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물에 가라앉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력과 중력의 크기는 방금 이렇게 한 것처럼 물 위에 떠 있으면 부력과 중력이 같은 것이고, 물에 가라앉아 있으면 부력보다 중력이 큰 것이고, 그리고 열기구처럼 떠 있는 상태에는 부력이 중력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부력을 이용하는 경우는 물 위에 떠 있는 부표나 튜브 이런 것으로 우리가 부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체에서의 부력은 뭐가 있을까요? 기체에서의 부력은 열기구나 헬륨 풍선, 열기구나 헬륨 풍선, 풍선 등이 그 기체에서 부력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 가지 힘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끝!